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을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이제 3대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정말 바닥일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켓워치 보도 내용입니다. Mester puts 75 basis point rate hike back on table for September. 이번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한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올해 가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큰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9월 FOMC 회의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월별 수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속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번의 금리 인상 이후 연방기금 금리가 성장을 자극하지도 또 제한하지도 않는 범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해줬는데요. 아울러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해줬습니다. 또 메스터 총재는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을 캐치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지만 앞으로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짚어준 거였고요. 또 현재의 임금 상승은 물가 안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발언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예전에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선을 그은 적이 있었는데 다른 연은 총재들은 약간의 좀 다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인사의 발언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할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조금 통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이 닐 카시카리 총재는 댈러스 연은이 주최했던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주제 행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을 한다면 조금 덜 일을 하고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라면서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이 노동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 이 카시카리 총재는 에너지 가격의 진정세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여는 총재들도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고 17일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식,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가운데서 중국 상하이의 봉쇄 이 부분도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도 16일부터는 일부를 좀 해제한다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Shanghai says victory against COVID getting closer. 이번에 오늘부터 상하이의 봉쇄가 조금씩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49일째 도시 전체를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가 16일부터 점진적으로 봉쇄 해제에 나섭니다. 천퉁 상하이시 부사장은 15일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을 통해서 점진적인 개방과 제한된 인구 유동, 효과적인 통제를 원칙을 바탕으로 상업활동 회복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16일 상하이 봉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부터 이 평소보다 적은 인원을 수용을 하되 쇼핑센터와 백화점 그리고 슈퍼마켓과 마트,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제는 동시에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나서게 됐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시를 개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 쪽에서의 아무래도 이렇게 봉쇄 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카지노 쪽에서 가장 수혜가 크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그 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카지노를 짚었는데요. 우선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달 중순까지 격리 통제구역을 뺀 일반 지역에서 제로 코로나가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도시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카지노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을 기준으로 라스베이거스의 센제 주가가 전날보다 15%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또 멜코 리조트 앤 엔터테인먼트와 윈 리조트의 주가도 각각 15%와 1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하이 봉쇄 완화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그런 기대감이 이런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마카오 카지노 관련주들은 3월에 시작된 상하이 봉쇄 조치에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좀 가시적인 발걸음이 나타나자 이렇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카지노 쪽으로 수혜가 좀 가장 크게 돌아왔고 실제 주가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한번 트위터 인수를 좀 보류했어요. 네. 트위터도 10% 넘게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 가디언 보도 내용입니다. Twitter takeover temporarily on hold, says Elon Musk. 이번에 트위터 관련한 내용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인수를 보류하기로 했고요. 이러한 소식에 트위터의 주가는 18% 이상 급락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스팸과 가짜 계정이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을 뒷받침할 만한 세부 내용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트위터 거래를 일시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당 트윗에는 트위터가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추정치가 과연 확실한 것인지 정말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자신이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보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에 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전히 인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위터 인수를 파기를 하게 되면 위약금 자체가 거의 10억 달러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들이 이렇게 발언을 내놓는 이유가 오히려 인수가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힘을 얻고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